자, 이번에는 동학농민운동하고 갑오개혁 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었을 거예요. 이게 합성어라고 보면 돼요, 합성어. 동학이랑 농민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일단 동학의 교세가 커집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불만이 폭발 직전이야. 일단 농민은 왜 불만이냐면 정부가 삥 뜯어갑니다. 개화 정책 한다고 삥 뜯어가, 그리고 일본한테 뭐 배상금 물어야 된다고 삥 뜯어가. 그래서 불만 폭발이에요. 담배도 없고 불만. 그리고 일본이 경제 침탈해 갑니다. 왜? 우리나라 쌀은 쪽쪽쪽 빼앗아 가는데 자기네 만든 물건들은 팔면서 우리나라 전통 수공업자들 몰락해버리거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농민들이 졸라 불만입니다. 농민도 수공업자들도. 그리고 동학이 힘이 세져요. 원래 동학 만드는 애는 최저우였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인내천 기억나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 사상적인 요소가 있잖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래 팬티 지역,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농담으로 팬티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을 세계의 남쪽 지역이라 해가지고 역사 용어로는 삼남지방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교세가 커지고 인간 평등을 부르짖으니까 왕도 부담스러웠던 거지. 그래서 최재우를 사이비 교주라고 해가지고 전문 용어로는 혹세무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교세는 막을 수가 없었고 2대 교주로 최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좀 체계적으로 바뀌어, 종교가. 그래서 포접이라고 하는 조직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용담유사,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경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를 예를 들면 찬송가나 어떤 성경 이런 것들 있잖아. 어떤 노래 부르는 거, 교리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용담유사, 동경대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교리를 정리하거나 포접제라고 하는 조직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확 커지게 되죠. 그리고 교조신화운동을 벌입니다. 힘이 세지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교조가 누구냐면 최조를 말하는 거야. 억울하게 죽은 교조의 누명을 벗겨달라. 사입이라고 죽였는데 사입이 교조 아닙니다. 우리 사입이 아니에요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교조신화운동이라 불러요. 그래서 3례 때만 하더라도 억울하게 죽은 최재의 누명을 벗겨주세요. 우리 동학은 사입이가 아닙니다. 이런 거에 그쳤거든. 근데 보은이라는 곳에서 모였는데 사람들이 구호가 바뀌어. 뭘 외치냐면 일본 원숭이들 몰아내라.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겠다. 나라를 보호하고 외적을 무찌르자. 뭐 그런 표현을 써. 이건 종교적인 주장이 아니잖아. 외놈들 무찌르고 나라를 구하자? 그래서 동학이 힘이 세지니까 보은 집회 때부터 정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충전이 상태였는데 사건이 빵 터진 게 고부 지역이었어요. 고부는 전라도의 한 마을인데 여기서 밀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사또가 조병갑이야. 요 새끼가 졸라 깝치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고 그냥 거기서 물 퍼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수세, 돈을 내래, 물값을 내래. 그 자기 아버지였나 무슨 비석을 세우는데 사람들 동원하고 삥 뜯고. 그래서 이때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막 항의를 했더니 막 뚝갑 패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칩니다. 여기에 지도자가 또 누구였냐면 전봉준이었어. 그래서 전봉주가 이런 조병갑 개새끼 해가지고 가서 거기 사또가 있는 곳을 습격을 합니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서로 모여야지 밀란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카톡으로 모여 씨발, DM으로 모여 씨발 이러면 끝나는데 일단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서로 뭘로 연락을 주고받았었대요. 사발통문 들어봤나요? 사발통문이 지금으로 좀 카톡인데 사발통문으로 야 조병갑 손 봐줘야 되겠어. 서로 주고받은 게 남아있고 그걸로 사람들이 모여서 밀란을 일으킨 거죠. 그 사태가 커졌잖아. 사또까지 습격을 하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이용태라는 관리를 보냈어. 야 가서 진상조사 좀 해봐. 농민들 왜 깝치는지 파악 좀 해봐. 해서 와서 이용태가 봤더니 이 새끼가 잘못했거든. 근데 이 새끼도 탐관오리야. 그래서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동학 농민 새끼들이 깝쳤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야. 안 그래도 빡 돌았는데 이 개새끼마저도 개소리를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참에 정부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해서 백산이라는 곳에서 대대적으로 모입니다. 이 대대적인 모임을 1차 봉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백산 동네 이름이야. 그래서 동학의 지도자들이 이때 나오는데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딴 사람 몰라도 요 3명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동학의 우두머리 3명.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뽑았잖아, 칼을. 그래서 자기들이 왜 들고 일어나는지 4대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경문, 자기들이 외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자 한다 외치고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전투를 벌입니다. 일명 황전투. 그래서 이 고부가 전라도에 있거든. 그래서 전라도 일대로 헤집고 다니는데 이제 큰 전투가 황전투예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쭉 휩쓸고 다니다가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 전주성을 장악합니다. 그 사람들 뭐 수만 명이 모여서 전주를 차지한 거지. 배고프니까 뭐 먹었겠어요? 비빔밥을 먹었겠죠. 그래서 지금 전주가 비빔밥이 유명한 이유가 이때 동학교도들이 비빔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 추우니까 한옥마을 들어가서 잤겠죠. 그게 전주 한옥마을의 시작입니다. 구라예요. 또 어디서 또 믿지 말고. 왜 전라도라 부르는지 알죠? 전주, 나주, 충청도, 충주, 청주, 경상도, 경주, 상주 그 도의 큰 도시 이름 앞대가리를 딴 거예요. 그래서 전주, 나주 이 전주를 차지했다는 것은 동학교도들이 전라도를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엄청난 위협이죠. 왕한테는. 그래서 왕과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똥줄이 타니까 또 외세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이거 진압해달라고. 우리 앞서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비 때 누구 끌어들였어요? 청나라 끌어들였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 카톡을 보내서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와. 근데 들어오는데 일본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야, 일본 우리 들어가는데 니들 알아서 해. 뭘 근거로? 그렇죠. 우리 앞서 갑신정변 결과 체결한 텐진조약 기억나나요? 상대국이 알려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일본도 같이 들어옵니다. 청나라는 우리가 끌어들였고 일본은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지들이 들어와. 명분은 자기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는데 이때 일본은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거야. 무슨 준비? 전쟁 준비를 하고 들어옵니다. 앞서 청과 일본이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갑신정변 때. 김옥균 가스라이팅 시켜서 도와준다는 명분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청나라가 진압을 했죠. 그래서 미야카나마 청과 일본이 갈등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청나라가 이겼죠. 일본 도망갔잖아. 그래서 일본이 그로부터 딱 10년 뒤거든. 1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한 거야. 청나라한테 보복하겠다. 일본 졸라 무슨 새끼들이요. 10년을 칼을 갈아.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전쟁 준비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과 일본이 들어와. 근데 이제 명성황후랑 고종이 당황스러운 거야. 청나라는 지들이 불렀는데 일본 새끼들 더군다나 전쟁 준비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전봉준과 함께 정부가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이라 불러요. 이게 세 번째 단계인 거죠. 왜 화해를 했냐면 일본 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쟤네들 돌려보내자 이거지. 야, 봉준아, come here, come here. 왜 깝치는데? 뭐가 억울해? 그래? 알았어. 일단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청나라 돌려보내고 일본 애들 돌려보내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화해를 했어.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거 실천하게 해줬어. 그래서 농민들이 집강소라는 개혁기구를 만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개혁, 패전개혁안이라는 걸 발표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지역에서는 패전개혁안에 의해서 신분제도 폐지되고 땅도 나눠주고 일부 개혁이 진행이 돼. 근데 정부도 전라도는 내줬지만 농민들이 불만이 뭔지 알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정부도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셀프로 야, 개혁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든 거지. 그래서 교정청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이 전주화약의 모습입니다. 농민들이 개혁을 하고 정부도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청나라한테 가라 그랬더니 간대. 근데 일본한테 가라 그랬더니 안 간대. 씨발 안 가 해가지고 오히려 일본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 경복궁을 쳐들어갑니다. 그 왕을 위협해서 개혁을 강요해. 야, 조선 고종 또 너무 찌질해. 머리 씨발 이 머리 좀 잘라. 어? 야, 우리 메이지신 해가지고 머리도 커팅하고 파마도 했는데 너 졸라 찌질한데 씨발. 야, 이참에 우리가 도와줄게. 개혁해. 찍소리 말고 개혁해 씨발.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청나라를 기습공격해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전주화약기 때 일본 새끼들 깝침이에요. 그럼 전봉준 입장에서 어땠을까?
이 새끼들 몰아내려고 정부랑 화해를 하고 개혁을 추진 중이었는데 일본 새끼들이 깝치네. 우리나라 왕을 위협하네. 우리나라를 전쟁터 삼아서 전쟁하네. 이런 개새끼 원숭이들이 있나 해가지고, 개새끼가 아니라 원숭이 새끼들이 있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논산에 모이게 돼. 근데 이때 특이한 점은 남접과 북접이 손을 잡습니다. 쩝.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쩝? 처음 들어보나요? 중학교 때는 쌤 소개 안 했는데. 요거예요. 포접제. 포랑 접의 합성어야.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 전라도를 남접이라 불렀어요. 남쪽의 접지역이다. 충청도를 북쪽의 접지역이라고 불렀어요. 남접의 우두머리가 전봉준이고 북접의 우두머리가 3대 교주가 되는 손병이에요. 그래서 1차 봉기 때는 남접만 활약을 했었어. 근데 일본 새끼들이 깝치니까 북접도 같이 손을 잡습니다. 북접은 1차 때 같이 안 한다 그랬어. 근데 2차 때는 외적이라는 공통점이 생겼잖아. 그래서 북접이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군대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논산에 모여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군사훈련을 하죠. 그래서 논산에 뭐가 있어요? 육군 훈련소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남북접이 논산에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실제 일본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우금치 전투예요. 공주에 가면 우금치 격전비 탑이 있어요. 저기 공주의 공산성 있죠? 그 뒤쪽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패하면서 동학농민운동군의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은 전개과정의 시험이 잘 나와. 특히 1차랑 2차 차이점 기억나나요? 1차는 누구에 저항한 거야? 타락한 정부에. 2차는 외놈들한테. 그래서 동학의 성격을 반봉건 반외세라고 보통 외쳐요. 봉건은 그 당시에 불합리한 쓰레기 같은 제도 같은 거 있죠. 그거에 반대했다라는 거지. 정부에 반대한 거야. 외세는 일본에 반대한 거고. 근데 이때 이게 실패로 끝났지만 의미가 있었어. 이때 외친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거든. 그래서 이때 주장 안 했으면 한마디로 여기 있던 게 여기 반영이 된다니까. 그래서 영향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 나중에 의병에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의 자녀 세력들 있잖아. 전봉준 끌려가서 재판받아서 목 날아가거든. 이 부하들 흩어졌다가 나중에 의병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패로 끝났지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아쉬운 점은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뭐 왕의 목을 쳐서 공화정을 만든다라든지 왕의 권한을 줄인 입헌군주제를 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씨발 족같은 세상 바꿔보자. 외놈 새끼들 죽여버리자.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죠. 요거 하니까 누가 떠올라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던 앞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불리는 갑신정변. 갑신정변 이건 있었잖아. 그래서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반대가 요거예요. 아래로부터의 개혁. 무슨 말 이해되죠? 하층민이었던 농민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비교가 됩니다. 이 부분 기억나나요? 일본이 궁궐 들어가서 갑오개혁을 강요했다. 왕 위협했잖아. 야 찌질해 머리 너 이 있지? 머리 좀 잘라 씨발 난 파마했어. 아까 기억나요? 그래서 이 부분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는 이 개혁을 갑오개혁이라 불러요. 선생님 웬만하면 연도 안 쓰는데 이렇게 돼요. 2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갑오년 개혁, 을미년 개혁 그냥 합쳐서 갑오개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공통점은 선생님 표로 만들었어요. 일단 공통적으로 누가 주도하나요? 딱 김홍집, 온건 개혁파인 김홍집이 총괄하게 돼. 그래서 어느 개혁이든 김홍집이 들어가요. 아까 누가 개혁 강요에서 시작됐다고? 일본이. 근데 처음에 일본이 강요는 했지만 개입은 못했어. 전쟁 중이거든. 전쟁에 바빠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추진하게 돼요. 일단 갑오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자주적으로 개혁하려고 뭐 만들지 않았었어? 이거 교정청. 그래서 농민들한테 자극받아서 이거 만들어서 알아서 개혁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일본 새끼들이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지들한테 유리한 군국기무처를 만듭니다. 하지만 거의 우리가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서 개국기념을 사용합니다.
연호 기억나나요? 연호?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청나라 연호를 썼었거든. 근데 청나라 연호 이제 쓰지 않겠다. 나라가 시작된 연호를 사용하겠다. 조선이 언제 시작했죠? 1392년. 그래서 이때부터를 개국 1년, 개국 2년.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작 연도부터 해서 이 연도를 쓰겠다 이거야. 청나라 연호 안 쓰고 우리나라 시작 연도를 쓰겠다. 이해되죠? 자주적인 모습. 그 6조를 8아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 사라집니다. 신분제, 연좌제, 조혼, 개가 금지시키던 걸 없애버려요. 연좌제는 뭐야? 너가 반역죄 저질렀으면 네 가족들 싹 다 죽여버리는 거. 너가 봐 빨갱이면은 네 가족들 다 빨갱이라 해가지고 취업 안 시켜주는 거. 이게 연좌제야. 가족 연대 책임지는 거. 조혼, 일찍 결혼시키는 거. 청나라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조혼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여태까지 남아있었는데 그거 금지시킵니다. 일찍 결혼 안 시켜. 개가 금지. 재혼을 금지시켰거든. 근데 이걸 없앴다는 건 재혼을 허락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불합리한 거 없애줘요. 저기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뭐 이런 거 동학 농민들이 주장했었던 게 여기 반영된 거야. 아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이해되죠? 동학이들이 맺혔기 때문에. 그리고 돈과 관련된 거는 다 1차 가복이에요. 여기에요. 이런 거. 조세 근납화.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게 돼. 도랑형 통일. 재정에 일어나. 아까 갑신정배 때 재정을 어디로 일어나자 그랬었죠? 호조. 기억나요? 6조 중에 호조. 근데 이때는 탁지 아문으로. 아까 여기 6조 중에 호조가 있었잖아. 이게 아문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호조가 탁지 아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탁지 아문이란 말 나오면은 가복의 1차. 은본이제. 화폐의 가치를 은에다 기준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어디다가 기준해요, 보통? 달러에 기준하죠. 그래서 달러 본위제라고 할까, 지금은? 아니면 근본이제? 이때는 은본이제. 청나라 화폐가 은이잖아. 그래서 은본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내부라는 거 만듭니다. 왕이 궁에 살잖아. 왕과 관련된 업무를 국내부라 해가지고 거기서 전담하는 거야. 옛날엔 나라가 곧 왕이었죠. 근데 이걸 분리시킨 거야. 왕의 업무 따로 하는 곳, 나라 일 따로 하는 곳. 이거 왕권 강할까, 약할까? 약하죠. 왕의 업무는 나라가 아니라 따로 띄어서 별도로 해. 그래서 이게 가복의 1차예요. 이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졸라 찌질하게 많죠. 2차. 2차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박용호가 등장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1차 때는 일본이 전쟁하냐고 개입 못했죠. 근데 이때쯤이면 일본이 거의 이겨가거든. 그래서 여력이 생겨서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도망쳤던 박용효를 다시 우리나라 쑤셔넣고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8화분을 7부로.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뀌어. 7부로. 그러니까 호조, 탁지아문, 탁지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방 8도를 23부로 바꿉니다. 의정부를 내각이라는 이름 바꿔요.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라 해가지고 왕이 나라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 배출하는 사범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소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소학교는 지금의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그리고 재판소가 설치가 돼요. 조선 후기 기억나나요? 향전. 옛날 양반과 새로운 양반들이 배틀 떴잖아. 향전. 이 와중에 누가 힘을 키웠다 그랬어요? 사또들이. 왜냐면 사또들은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었거든. 우리 춘향전에 변사또 나오잖아. 그 새끼 행정하죠. 그 마을 다스리잖아. 군사권. 야, 춘향이 이쁘다며 군대 보내서 데려오잖아. 그 다음에 춘향이 너 수청 들어, 수청. 나 모시라고. 싫어? 씨발 감옥에 쳐넣어. 재판권까지 다 가지고 있죠. 그 쥐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재판, 군사, 행정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의 사또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 새끼들이 탐관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재판사로 해가지고 지방 사또의 사법권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마음대로 재판 못하게 하는 거지. 사또 힘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군대도 개혁을 하고 훈련대, 시위대.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어. 누가 이겼을까? 일본이 이깁니다. 그럼 전쟁에 청나라는 졌죠. 대가를 치러야지.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줍니다. 일본 애들 막 신나서 난리가 났어.
일본 역사에서 중국이 이긴 게 처음이거든. 그래서 이때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 치욕을 갚으려고 이를 갈았다 그랬죠. 성공한 거야.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일본한테 땅을 떨궈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 대만이랑 요 땅, 랴오둥 반도거든요. 요동 반도라고도 하고 랴오둥 반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일본한테 주기로 조약을 체결했으니 이것이 이름도 멋있는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기분이 나빠. 옆에 새끼한테 화풀이하고 싶어. 한번 읽어봐.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 그래서 내용은 막대한 배상금이랑 땅을 떨궈주는 거야. 그 일본 신났지. 그래서 전쟁할 만 나는 거지.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가져가요, 대만을. 그래서 대만을 일본이 지배했었어. 그래서 대만 애들은 일본 되게 좋아합니다. 지들 지배했다고. 일본이 대만 지배하면서 발전시켰다라고 대만 애들은 되게 좋아해. 우리도 똑같이 지배받았는데 우리는 일본 되게 싫어하잖아. 대만 애들은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거야, 요거 일본을 가져가면은 여기에 러시아가 기분이 나쁘거든. 왜?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데 바로 요 위에 있는 이걸 일본이 가져간다? 그 꼴은 못 보지 해가지고 러시아가 친구였던 독일, 프랑스 끌어들여서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윽박질러요. 야, 이 씨발 원숭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 요동반들 가져가? 토해내 씨발 해가지고 독일도 토해내 친구들 끌어다가 압박을 줍니다. 일본 새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까지 하면서 차지했던 이 지역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긴 거지. 근데 이걸 누가 목격하냐면 우리 명성황후가 목격하는 거죠. 청일전쟁 누가 이길까? 청이 당연히 이기겠지 했는데 웬걸? 일본이 이겼는데? 오 씨발 일본 쪽에 편들어야 되나? 했더니 러시아가 더 세 보이네? 오 씨발 러시아가 더 세네? 앞으로 러시아하고 친하자. 칠러 정책. 여기에 불만을 가진 새끼들이 일본. 왜? 우리나라 먹으려고 전쟁까지 했는데 또 땅까지 가져가고 돼 있었는데 러시아한테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조선 정부가 러시아하고 친하네? 닭적돈 개가 되었네? 씨발 해가지고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이 칠러 정책을 펼치던 애가 누구냐면 고종의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거든요. 마저 써줄게요. 황후. 황후란 말이 뭐야? 황제의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민시성을 가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본이 사전에 치밀하게 우리나라에 칼찬 깡패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야밤을 틈타서 새벽에 미우라 공사가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를 찢어 죽이죠.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작전 명칭이 여우사냥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뮤직 드라마 있었어요. 나 가거든. 조수미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거든요. 이거 이 삶이 다하도록 약속할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알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명성황후 딱 앉아 있어. 호위무사 혼자 딱 지키거든. 일본 카페들 막 수십 명 와가지고 혼자 지켜 하다가 쓰러지죠. 이 남자가 이게 호위무사 쓰러지니까 명성황후 딱 뛰쳐나오더니 내가 조선의 국무다 그러잖아. 국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라의 어머니. 왕비니까 국무라는 거지. 내가 조선의 국무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다 조작이라 그랬었죠. 배웠죠? 기억나죠? 내가 조선의 국무다인데 딱 써대기 쳐가지고 내가 국무인데. 근데 실제로는 명성황후 도망친다 그러죠. 도망치다가 사진이 있었나 봐. 사진 보고서 시녀 복장으로 갈아입은 명성황후를 캐치를 해가지고 가슴 칼로 찢고 난자에서 시신을 태워서 뒤뜰에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경복궁, 선생님 가보진 않았는데 경복궁 어느 뜰에 가면은 조난집이라 해가지고 명성황후를 태운 그 터에다가 비석을 세워놓은 게 있대요. 조난집이. 선생님도 본 적 없어요. 한번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외국 깡패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야매 역사에는 강간당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무참하게 살해당해서 태워집니다. 시신까지 유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다른 나라 깡패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치면 일본 야쿠자들이 우리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영부인 누구죠? 김건희 여사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던
시대의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때도 한참 전이지만 이때도 난리가 났어, 전 세계적으로. 일본 야만족. 근데 일본 정부가 발뺌하죠. 그런 일 없다. 근데 여론도 안 좋고 목격자가 있었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축사 사바틴이란 러시아 건축사가 와 있었는데 문틈으로 다 본 거야. 이걸 다 기록해서 러시아 황제한테 보낸 편지가 급비 문서였는데 몇 년 전에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다 증언하고 있어. 그제서야 일본 새끼들도 관련자들 잡아다가 재판,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다 풀어주죠. 개새끼들이요. 근데 아직도 양심 있는 일본 사람들은 이거 사과한다라고 가끔씩 와서 이렇게 참배하고 갑니다. 이게 희대의 그 사건, 을미사변. 고종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기 와이프가 난도질장에서 죽었어. 이때 장례도 못 치렀어. 3년 뒤인가 나중에 장례식도 치릅니다. 자, 그럼 다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이제 누구 영향력으로 바뀌었을까? 일본이 의도한 대로 일본의 영향력이 다시 세지죠. 그리고 실시한 개혁이 을미개혁이에요. 그래서 을미개혁은 일본의 영향력이 되게 셉니다. 여기서는 생략했지만 6일준이라는 사람도 같이 가담을 하는데 연호를 바꿉니다. 아까 개국기념이었었죠. 근데 건양이라는 거 바꾸고 태양력, 지금 우리 양력 쓰죠? 선생님이 4월 9일이 생일이거든요. 여기 양력생에 쓰는 거지. 이때부터. 그리고 단발령. 아까 야, 난 파마했는데 고정 씨발 너 머리 있지? 우리 전통 머리 스타일 있죠, 이거. 너가 하고 온 거. 이 상투를 잘라버립니다. 우리 전통 양반들이 상투 안 잘랐었잖아. 왜냐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이건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털끝 하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라서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너도 함부로 안 자르잖아, 머리. 그래서 상투 오늘 일부러 하고 갔구나. 그래서 머리 안 잘랐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걸 단발령을 강행을 해. 그 정도 기록을 보면은 왕족들도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까 6일전 나왔었잖아. 이런 새끼들이 쟁반 받치고 왕 상투를 잡고 자릅니다. 그래서 왕께서도 잘랐으니 사대문 안에 있는 새끼들은 다 잘라라. 근데 다 도망가거든. 잡혀가지고 머리 잘립니다. 잘린 사람 어떤 사람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극단적인 사람은 집에 가서 자살합니다. 기록에 다 남아있어.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양반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최익현. 기억나요? 뭘 두고 다녔어? 도끼 들고 다니죠. 그래서 최익현 이때 또 뛰쳐나옵니다. 휙 돌리면서. 강화도 적당 어떻게 했어? 서양 새끼들이나 외놈들이랑 똑같습니다. 내 목을 치시옵소서! 그랬잖아. 이때 똑같아. 제 목을 치시옵소서!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카락을 자를지언정 내 목을 치시옵소서 하면서 도끼 돌리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단발령이야. 여러 목적이 있어. 일본은 왜 단발령 실시했을까?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깎으려고. 자존심 뭉개는 거지. 두 번째는 실제 위생 좋잖아. 위생상.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으로 이발 산업이 들어와 있었거든. 우리는 이발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잖아. 뭐 몇 천만이 이발을 한다 생각해봐. 미용 산업이 들어오는 거지. 다 돈이거든. 이런 역사적인 게 웬만한 거 다 기자에는 돈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로 했고, 그래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 국모도 죽였고 머리도 강제로 자르고 그래서 을미의병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종두법 실시하고 소학교, 초등학교 설치하기 시작했고 우편 사무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까 우정천국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불탔죠? 무슨 사건? 갑신정변 때 다시 시작해. 그 군대도 다시 설치하고 그러다가 아까 명성하고 죽임당했잖아. 졸라 무섭단 말이요. 고종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도망갑니다. 아간파천.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를 옛날에 아라사라 불렀거든. 아라사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친 이 아간파천으로. 그래놓고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막 의병 일으키고 난리가 났잖아. 야, 단발령. 야, 그래, 알았어. 하고 싶은 놈만 해. 셀프로 알아서 해. 할 놈들만 하고 안 할 놈들 하지 마. 자율로 맡깁니다. 그리고 의병. 야, 니들 그리고 깝치지 마. 야, 나도 가만히 있는데. 야, 해산해. 야, 양반들한테는 왕은 최고잖아. 왕이 해산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어. 그래서 왕이 해산 명령을 내려가지고 해산하고 그리고 이 개혁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보을미 개혁은 아간파천을 계기로 중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개혁은 의미가 있어요. 일단 갑신정변 때 신분제 폐지 주장했었죠. 동안 농민들도 마찬가지죠. 반영이 됐어. 그래서 앞서 위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 개혁에서 주장했던 것이 반영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분제 반영됐잖아. 둘 다 주장했던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제 군주제적인 요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아쉬운 점. 일본이 간섭했죠? 그리고 토지 개혁이 없어. 여기 농민들한테 땅 나눠준다는 거 안 나오죠? 동안 농민군들이 여기서 개혁안 중에서 토지 개혁이 있었거든. 땅 달라고, 나눠달라고. 근데 그게 없어.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국방력 강화나 어떤 경제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좀 소홀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국제적인 스타 중에. 김연아 알아요? 김연아? 네. 요새 뭐 하나? 요새 결혼하고 뜸한 것 같아. 가끔은 CF만 찍고. 그래서 김연아가 아니라 개연아가 돼버렸어. 아니면 돈만 밝히고. 그래서 엉덩이도 봤더니 엉덩이가 졸라 품푸점해져가지고 스케이트도 못할 것 같아. 개연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개연아. 김연아도 아니고 개연아가 운동은 안 하고 돈만 밝혀서 궁뎅이가 펌퍼짐해졌다. 왜냐면 양이 많어. 그래서 이렇게 때 안 까먹어. 어떻게 외운다고요? 개연아가 운동은 안 하고 돈만 밝혀서 엉덩이가 펌퍼짐해졌다. 엉덩이라 하면 안 돼. 궁뎅이가 펌퍼짐해졌다. 다시. 개연아가 운동은 안 하고 돈만 밝혀서 궁뎅이가 펌퍼짐해졌다. 근데도 아직 젊으니까 좀 팔팔하더라고. 지난번 생 의정부에서 봤잖아, 김연아. 못 봤어요? 의정부에서 봤는데. 그래서 거기서 교재 만들어가지고 그 후배들 가르쳐준다고 교재 만들어가지고 친히 직접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팔팔한 김연아가 의정부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훈시를 한다. 훈시 가르쳐준다. 자, 개연아가 운동을 안 하고 돈만 밝혀서 궁뎅이가 펌퍼졌지만 그 실이 어디 가겠어? 팔팔한 김연아가 의정부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스케이트를 직접 훈시해준다. 오케이? 오늘 명절이잖아요. 구정 명절이죠. 선생님, 처갓집 식구들하고 밥 먹다 왔거든. 이건 내 농담이 아니고 내 처남이 내 제자예요. 선생님 담임이었을 때 우리 반 제자였었거든. 걔가 어디 갔냐면 건양대 갔어. 그 입학식 때 장모님이 좀 병이 들어서 쓰러지셨거든, 뇌출혈로. 입학식 내가 데려갔었거든. 건양대 가는데 차 타고 가가지고 머리 졸라 길었었거든. 근데 더우니까 머리도 자르고. 건양대가 어딘지 알아요? 논산에 있어요. 거기가 태양, 아까도 나왔지만 이거 논산. 태양이 졸라 세거든. 내가 더우니까 머리 잘랐어. 그러니까 얼굴이 타가지고 얼굴이 간만에 봤더니 소가 돼버렸네. 그래서 건양대를 갔는데 태양이 세서 더워서 단발을 했더니 얼굴이 종놈 새끼처럼 소가 되었다고 울면서 편지가 왔네. 친진은 개발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외워져요. 1차 개연아가 운동은 안 하고 돈만 밝혀서 궁뎅이가 펑펑해졌네. 하지만 그 실력이 어디가? 팔팔한 김연아가 의정부에서 스케이트 교재를 만들고 훈시를 하는 모습을 봤네. 김연아를 좋아하는 나의 처남이 건양대를 갔는데 태양이 너무 세서 머리를 잘라서 종놈처럼 얼굴이 소가 되었다고 울면서 편지가 왔네. 친진. 오케이? 이렇게 외우면은 선생님은 안 까먹었어요. 선생님 시간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이유는 외울 양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독립협회 볼게요. 우리 갑오 을빈 개혁이 뭘로 끝났어요? 아간 파천을 계획으로 끝났죠? 아라사. 옛날에 아라사를 러시아라 부른댔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친 사건. 네, 겁먹고. 근데 러시아가 그냥 도와주겠어? 러시아 공사관이 러시아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파견한 외교관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 왕이 숨어 있어. 일본 새끼들 여기까지 쫓아왔어. 탱크 몰고. 나오라고 왕. 우리 고종이 딱 나와가지고 꺼져 씨발 이런 사진이 있어요. 왜? 여기가 러시아 공사관이기 때문에 일본 새끼들이 못 들어가거든. 러시아가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고종이 그걸 알고 러시아 나 지켜줄 거지?
꺼져 씨발 이런 모습이 사진이 있다니까. 그래서 쪽팔려. 근데 야, 러시아의 보호는 받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나라 왕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어. 쪽팔리잖아. 독립국 지위가 떨어져. 그리고 러시아가 그냥 도와주겠어? 뭔가 요구하겠죠. 우리나라 이권을 빼앗아갑니다. 야, 고정 내가 지켜주니까 알지? 자, 빨대 준비했어. 대가리 대시바 해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이권을 쪽쪽쪽 빨아갑니다. 이권이 뭔지도 수번 얘기했죠. 이빨이 아니에요. 이빨하는 권법. 이게 아니고 이득이 되는 권리. 그 당시 때 우리가 경제개발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철도 가는 거 돈 되거든. 광산, 나무 베는 거. 이런 이득이 되는 권리가 쪽쪽쪽 빼앗겨요. 1차적으로 누가 빼앗아갔을까? 러시아가 도와주니까. 근데 문제는 일본도 미국도 쪽쪽쪽 빨아갑니다. 왜? 뭘 근거로? 앞서 배웠던 걔네들 최애국 대우가 있었잖아.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쪽쪽쪽 빨아간다. 최애국 대우를 근거로. 그래서 철도는 주로 일본이 빨아가고 미국이, 러시아가 쪽쪽쪽 빨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쪽팔리게 러시아 공산에 있으면서 쪽팔리고 이권 빼앗기고 씨발 족같네. 왕이란 새끼가 저래? 해가지고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미국에 있다 들어와요. 갑신정변 기억나요?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필립 제이슨이라고 미국식 이름을 갖추고 미국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협회라는 걸 만들게 되죠.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들이 이렇게 했는데 간단해요. 일단 서재필을 비롯한 우리 지식인들은 우리가 지금 망해가는 이유를, 물론 일본이 세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멍청하다 이거지. 같은 민족인데도 졸라 무식해. 찌질해. 씨발 이렇게 무식한데 독립이 되겠어? 이 무식한 새끼들을 어떻게 해주자? 깨우쳐 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계몽활동이에요. 출판사 이름 중에 지금은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계몽사라고 있었어. 깨우쳐 주기 위한 출판사라는 거죠. 계몽. 그래서 독립신문,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독립문, 독립관, 뭐 토론회 같은 거.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압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요?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깨우쳐 주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져. 그리고 이거 문 만들려다가 협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순서는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물론 어떤 나라에서든지 다 독립이겠지만 주로 청나라, 원래 청에 우리가 거의 동생 나라였었잖아. 그래서 청으로부터 독립의지를 한 거죠. 그래서 신문 만들고 문. 독립문도 어디 만들어? 원래 청나라 사신이 오고 가는 그 문이 있거든. 그 바로 뒤에다가 독립문 만들어요. 상징적인 거지. 독립관도 원래 청나라 사신이 오면 묵는 숙소가 있었거든. 그거 밀어내고 독립관으로 바꿉니다. 다 상징적인 거야. 그리고 민권운동. 권리가 백성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주권은 백성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이때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만민 공동회. 만민, 많은 수야 적은 수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야. 우리 촛불 집회 요새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 나누는 거. 이때는 만민 공동회라 불렀어. 모여서 뭐 하냐면은 이거 이권 수운동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권을 지키자. 지금 누가 많이 빼앗아가고 있어.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그래서 이런 거. 예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러시아가 군사 재정 고문을 우리나라 파견했거든. 고문은 간섭하는. 뒤져라! 이 고문도 있지만 간섭하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새끼를 쫓아내버렸어. 우리나라에 러시아 은행이 있었거든. 문 닫아버렸어.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 전룡도란 섬이 있거든. 이거를 러시아가 빌려달라고 요구했었어. 조차가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전룡도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촛불 듣고 러시아한테 저걸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지금 그러잖아.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야, 러시아한테 이거 주지 맙시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지만 주로 러시아한테 집중된 것이 이때 좀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권을 지키려고 했던 단체 독립협회, 구체적으로 만민공동회. 졸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또 관민공동회는 더 잘 나오네. 차이점. 만이 관으로 바뀌었죠. 역사에서 관자 들어가면 뭐라 그러는댔어?
국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관리 관자예요. 관리가 참석했어, 만민 공동에. 그래서 이때를 특히 관민 공동회라 불러요. 그러니까 만민 공동회 일종인 거지. 관리가 참석한. 이때 한 6번 있었나? 근데 여기서 합의를 봅니다. 헌의 6조를 관리랑 우리 독립회 사람들이랑 시민들이 합의를 봐. 꽝꽝 약속해요 해가지고 왕도 이거 인정해줬어. 그래, 헌의 6조 했다며. 오케이, 내가 유심히 볼게. 여기 보면은 입헌 군주제를 요소가 나와. 너네 중학교 때 한 거 기억나니? 전제 군주제가 있고 입헌 군주제가 있잖아. 전제 군주제는 왕이 있고 왕이 다 헤쳐먹는 거야. 힘이 졸라 세. 제약이 없어. 근데 입헌 군주제는 왕은 있지만 왕이 마음대로 못해.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신하들한테 권한을 좀 주는 거야. 그래서 왕의 권한을 줄이는 입헌 군주제적인 요소가 헌의 6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아요.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 맞는 말이에요. 헌의 6조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리고 더 진보적인 게 의회를 만들려고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이 의회를 뭐라 불러요 지금? 우리 4월달 선거하잖아. 국회의원, 국회가 의회야. 국회의 원래 본연의 역할이 뭐야? 법 만드는 거거든. 우리도 국회를 이때 만들려고 했었어. 왕도 허락했어 처음에는. 그래서 전체 인원이 50명이래. 국회의원 수가. 그래서 그 법을 중추원 관제라고 하거든. 원래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어. 이것을 의회로 만들자라고 했었고 왕도 오케이 했었거든. 그래서 관선, 아까 관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왕이 임명한 25, 민선, 독립협회가 인정하는 25명. 그러니까 왕이 25명 인정하고 독립협회가 추천한 25명, 토탈 5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를 운영하려고 했었어. 의회를 운영하려고 했었어. 왕도 긍정적이었었고. 그래서 되게 이것도 입헌 군주제적 요소거든.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왕도 거기에 되게 오케이 했었거든. 근데 수구 세력들,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이 쓰레기 새끼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지. 모함합니다. 전하, 고종천하, 당신이 뭣도 모르고 저거 사인했는데, 전하, 이 독립협회는 공화정 하려는 것입니다. 입헌 군주제 하려는 게 아니라 공화정 하려는 것입니다. 자, 전제 군주제, 왕이 있고 왕이 세고, 입헌 군주제, 왕은 있고 왕은 약한 거죠, 힘이. 근데 3번, 공화정은 뭐냐면 왕을 없애고 국민의 대표로 정치하는 거예요. 대통령제가 대표적인 거죠. 총리. 한마디로 뭘 없애겠다는 거야. 왕. 그래서 독립협회가 공화정 하려 합니다. 전하, 독립협회 공화정 하는 거예요. 공화정 뭔지 알아요? 비행신하? 너 없앤다는 게요. 그대로 있을게요. 해가지고 고종도 지 없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황국협회를 동원해가지고 탄압합니다. 보부상 들어봤나요? 우리 근대 상인 보부상, 5일장 돌아다니는 상인들. 얘네는 상당히 어용단체야. 국가한테 이용당하는. 그래서 보부상의 모임인 황국협회를 풀어서 독립협회한테 시비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시켜. 그래서 사회 혼란을 이유로 해체합니다. 모함으로. 만약에 이게 없고 이런 거 잘 운영됐었으면 우리나라 안 망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실패했지만 의의가 있죠. 국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섰어. 그리고 입헌 군주제나 의회를 만들 뻔했었어. 이거 되게 대단한 거잖아.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아쉬운 점은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 못했어. 아까 이것도 어떤 나라한테 치중됐었다 그랬어요? 러시아에만 치중됐잖아.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냥 눈 감아줘. 심지어 이 독립협회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토 히로부미 오니까 은으로 쟁반을 만들어서 막 선물로 갖다 바치고 그래. 그래서 일본인들의 침략 의도는 잘 못 받고 러시아한테만 집착됐다는 거지. 그래서 독립협회 이토 히로부미 막 선물 갖다 주고 그런다니까? 아쉽습니다. 그 독립협회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얘기했어요. 전하, 쪽팔립니다. 돌아오십시오. You must come back home. You must come back home. 누가 노래 불렀는지 알아요? 모르지? 서태지라고 있어요. You must come back home 노래 있어요.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왕이 쪽팔리잖아. 그래서 독립협회들이 돌아오십시오. 전하, 쪽팔립니다. 왜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권도 빼앗기잖아요. 그 왕이 돌아왔을까? 돌아왔어요. 경운궁으로.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새끼들이 덕수궁으로 바꾸죠. 지금 돌담길이 유명하죠? 거기서 연인끼리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잖아. 덕수궁 돌담길에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데이트하면 깨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민혁이도 나중에 연애하다가 좀 실증나. 덕수궁에 손잡고 이렇게 지나가세요. 자연스럽게 깨집니다. 몇 달 전에는 어떤 병신 같은 새끼가 거기다 낙서해놨죠? 거기다가 뭐 홍보한다고 낙서했는데 병신이지, 병신. 우리나라 문화재에다가. 그 왕이 덕수궁에 와가지고 칭제건헌 하자 그럽니다.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자. 이건 거의 중국만 했었거든. 힘센 나라들만. 그래서 칭제건헌 건의를 받아들여서 황제를 칭합니다. 황제는 연호가 있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바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연호 광무. 그래서 고종의 연호는 광무입니다. 그래서 광무라는 말 나오면 고종 때인 거죠. 그리고 황제는 아무 데서나 취임식 하는 게 아니야. 환구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황제가 누구예요? 황제는 하늘이 땅에 내려준 자기 대리인이라고 봤단 말이야. 우리 전통사상의 땅은 네모고 하늘은 둥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황제는 하늘과 땅을 이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지붕은 동그랗고 바닥은 네모난 이런 건축물에서 취임을 했었거든. 우리나라는 없었잖아. 황제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왕이었었잖아. 중국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있고 우리는 없었는데 우리도 이때 만듭니다. 그래서 환구단이라는 거 만들고 어떤 건 원구단이라고도 합니다. 너희 선배들은 원구단이라고 배웠고 환구단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연호를 따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개혁의 기본 방향이 구본 신참. 옛구 기본본 새로운 심 참고할 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기본 무게중심이 옛 것이에요, 새로운 거예요? 기본이니까 옛 것이죠.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체제는 지키되 외형적인 것만 바꾸자. 이와 비슷한 단어 우리 몇 개 배웠는데 청나라 양문동이 그랬었잖아요. 그 어떤 사자 있었잖아. 네 글자. 중체서용. 그걸 모델로 했었던 우리 온공기합하는 동도서기론. 똑같은 말이에요. 구본 신참. 그래서 광무개혁은 급진적인 개혁이다 아니면 느린 개혁이다. 느린 개혁이죠. 그래서 주요 내용이에요. 헌법 만듭니다.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룬 헌법. 대한제국은 대한민국 국제라고 했어요. 첫 멘트가 똑같아. 황제께서는 뭘 가진다. 황제께서는 뭘 가진다. 황제가 나라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대. 황제가 힘이 졸라 세죠. 그래서 전제 군주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독립협회 아까 보부상 시켜서 탄압한 거 관련됐죠? 대한제국 때 일이에요. 그리고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 사업이 뭐냐면 땅이 어딘지를 체크하는 것을 양전 사업이라 불러. 여기 땅이 있네. 땅 주인 누구야? 야, 이번에 문서 줄게. 이게 새로운 근대적인 땅 문서에 해가지고 지계라는 걸 발급합니다. 여기 시험 잘 나와.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요때부터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저기 남포에 가면 선생님 장모님 땅이 있거든. 땅 문서 있거든. 그게 이때부터 지계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상공업을 발전시킵니다. 공장, 회사, 유학생. 이게 중요한 거 안 거지. 그리고 원수부라 해가지고 부대를 만들어요. 황제를 지키는 원수부. 황제가 여기 짱이죠. 이제. 황제가 군통수권까지 다 장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화기 만들고 우편사무 만들고 전차, 기차, 도로 이런 근대 시설들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 때. 이런 거 미스터 선샤인 보면 잘 나오잖아요. 자, 광무개혁. 자주 독립 천명했죠? 황제라고 했잖아. 근대화도 지향했었죠. 느리지만. 하지만 백성들의 권한은 언급이 없고 군사개혁도 미흡해요. 주로 왕 지키는 역할 그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야. 일본 몰아내될 군대가 없어. 아쉽죠. 다리 볼게요. 자, 동학노민운동 사진입니다. 전봉준. 전봉준 이거 무슨 모습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전봉준이야. 재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진압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가마에 실어서 가는 눈이 부리부리하죠. 되게 조그맣고 되게 다부져 보여. 얼굴 딱.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녹두장군. 녹두가 뭔지 알죠? 녹색 콩인데 조그매, 단단해. 딱 보면 알겠죠? 몸이 딱 다부져가지고 딱 단단한 이런 체형이기 때문에 녹두장군.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 새야 새야 파란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게 전봉준을 노래한 노래예요. 그 영화도 있었죠. 얼마 전에 드라마 동아농민운동군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도 있었어요. 시리즈로. 조정석인가 그 유명한 스르생 주인공 노래했던 그 주인공 있잖아요. 걔가 거기 전봉준 역할 했었던가. 녹두장군 뭐 있어요. 드라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동아농민도 잘 묘사해놨어. 그래서 녹두장군이죠. 그래서 전봉준의 별명이. 그래서 힘을 빡 주면은 녹두가 또르르 떨어지는 이런 것을 하도 많이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녹두장군이에요. 이 포즈 그대로 동상 만들어놨죠. 어디에? 서울 종로에 가면 이 포즈 그대로인데 비판이 많아요. 왜냐면 전봉준 장군 동상을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지 왜 다리 하나 부러지고 재판장에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것을 형상화해놨냐.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잘못 모델을 만들어놨어. 전봉준 만드는 거 좋은데 포즈 자체가 끌려가는 거 그걸 따다 놨어요. 사발통문 여기 있죠? 동아농민군들의 카톡. 여기 주동자들 이름이 쭉 있는데 가장 주동자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삥 둘러놓은 거예요. 여기 사발면 딱 올려놓으면 딱 사이즈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사발통문. 자, 백산봉기 때 요거 발표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를 깨끗이 하자. 그래서 이런 4대 강령하에 으쌰으쌰 하다가 황황전투 승리하고 전주성 차지한 거죠. 그리고 패전기어관. 동아농민군들이 전주화약했었죠? 그리고 전라도 일대에서 요거 추진했었다 그랬죠? 이거 보면은 동아농민군들이 원했던 거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원하는 세상. 노비문서를 불태우제. 천인차별을 없애제. 젊은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하제. 야, 요거랑 요거 과부개혁에 반영됐잖아. 그 외놈들과 통하는 새끼들은 죽여버리제. 반외세 성격도 보이죠. 토지를 나눠주자. 농민들이 가장 원했던 건 요거죠. 토지를 균등히 나눠서 나눠주라. 요거 과부개혁도 반영 안 됐어. 언제 반영되는지 중학교 때 배웠는데. 농민들한테 땅 나눠준 거. 공짜는 아니었지만 북한은 공짜였지만 우리는 돈 받고 나눠줬잖아. 농지개혁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때 그렇게 주장하던 게 이승만 때 가서야 나눠줘. 그래서 너 그 영화 보고 왔다며 이승만의 독립전쟁인가 거기서 그것 때문에 공산화가 저지되었다. 이거 주장하는 거 이거 때문이야. 자, 군국기무처 가부개혁을 주도했었죠. 1차. 원래 동아농민운동 때 교종청 만들었지만 자주적인 개혁기구였던 교종청 없애고 일본 새끼들이 이걸로 추진했었죠. 근데 정작 청일전쟁 때문에 우리 관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부분, 군국기무처. 그리고 2차 가부개혁 때 이거 발표했었죠. 여기 임금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 의논해야 된대. 그 왕실 사무랑 국정 사무를 분리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과 관련된 일은 떨궈져 나가고 나라 일은 여기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국내부 기억나요? 국내부 아까? 개헌하고 운동 안 하고 돈만 받게 해서 궁뎅이. 국내부.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아, 왕의 권한을 줄이려고 했었구나. 전제군주제가 공화정이야. 전제군주정, 공화정. 왕은 인데 왕의 힘을 줄였어. 공화정? 입헌군주제. 낚이지 말아요. 공화정 왕이 왕 없애버린 거잖아요. 왕 죽이진 않았잖아. 자, 그리고 여기 을미병. 국모의 원수. 을미 사변이 원인이었던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머리카락 잘랐대. 을미개혁 중에 단발령.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의병, 을미의병. 그리고 아간파춘. 왕이 일로 도망가서 우리 이건 쭉쭉쭉 빨렸죠? 여기서 뭘 즐겨 마셨다고 그랬어요? 커피. 그래서 가베 혹은 가비라고도 하는데 커피. 여기서 일본 애들이 우리 왕이 커피 좋아하는지 알고 거기 독에 사서 먹였다 그랬죠? 그래서 고종은 먹다가 맛이 이상해서 내뱉었는데 아들 순종은 마시죠. 그래서 이빨 빠지고 뇌도 이상해지고 이걸 영화로 만든 거. 영화 이름이 가비야 가베야? 가비. 가비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쌍화점에도 나왔었던 주진모라는 누군 잘 모르죠? 몰라도 돼요. 내 얼굴 생각하면 돼요. 아간파천. 자, 독립협회 만든 사람 서재필입니다. 급진개혁파였고 가보개혁, 갑신정면에도 참여했었어요. 독립문.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영은문이라고 청나라 사신이 왔다 갔다 하던 문이에요.
그 옆에다가 독립문 떡하니 만들어놨잖아. 지금 여기 옆에 뭐 만들어놨어요? 서대문 형무소 있죠. 여기 독립관. 지금도 있어요. 자, 그리고 헌의육조. 요게 아까 관민공동회 기억나나요? 거기서 했던 거. 외국과 이권에 관한 조약은 신하들과 중추원 의장과 함께 날이나 시행한다. 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하고 같이. 그리고 요거 외국한테 의지하지 말고 국가랑 백성이 같이 합심해서 황제권을 확고히 하자. 그래서 헌육조 관민공동회. 중추원 간제 아까 국회의원 수 50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수는 정부에서 왕이 임명하고 반수는 인민협회는 독립협회야. 독립협회가 25인. 토탈 50명의 국회의원이 생길 뻔했었죠. 하지만 누가 반발했다? 보수파 관료들이. 자, 대한제국 환구단. 요게 환구단이에요. 그래서 바닥은 네모났잖아. 지금은 둥그렇고. 여기서 제사 지내고 우리 고종이 황제가 된 거죠. 여기가 고종이 황제가 된 모습이 나오죠. 단발도 있고 러시아식 복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게, 근대식 토지 문서를 이때 나눠줬다고 그랬죠. 광무개혁이라는. 대한민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독립국이라고 해놨고 여기 뭐 황제는 해서 권한 다 가져갔어. 여기서 퀴즈. 대한민국 국제 입헌군주제 공화정. 전제군주정. 구별할 수 있겠죠 이제? 최종 정리할게요. 자, 동학농민운동. 농민들 불만이 있었고 동학교세가 커졌었죠. 특히 보훈지표부터 정치적으로 바뀌었었다고 했었습니다. 고분밀란 1차 분기, 전주화약 2차 분기. 순서가 시험 잘 나옵니다. 고분밀란에선 조병갑이라는 이름 기억해줘야 되고 1차 분기 백산, 황황전투, 전주성 장악. 청일이 군대가 들어오죠. 똥줄이 타서 화해를 했고 집강소 설치해서 개혁을 실시했었다는 거. 하지만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 침입하고 개혁 강요했고 청일전쟁으로 깝쳤다는 거. 그래서 다시 논산에 모였고 우금 전투 패배로 끝나게 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훗날 영향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이 강요로 시작된 거.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오개혁 1차 군국기무처 주도했습니다. 자, 우리 개연 아가 운동은 안 하고 돈만 밝혀서 궁뎅이가 커졌다. 2차. 그렇지만 역시 김연하다. 팔팔한 김연하가 의정부에서 스케이트 교재를 만들어서 훈시를 하더라.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일본이 땅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간섭했죠. 삼국 간섭. 러시아가 세 보이죠. 칠러 정책. 일본이 열받죠. 명상어 죽인 을미사변. 조선의 군부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의도가 들어간 을미개혁. 그래서 건양대를 다니는데 태양이 세서 머리를 잘랐더니 종놈처럼 얼굴이 소처럼 변했다고 울면서 편지가 왔다. 친진. 오케이? 아간파천을 계기로 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의미, 앞선 사건들이 반영이 되었죠. 그리고 토지개혁은 없었다라는 점. 페페. 배경 아간파천 때문에 쪽팔리고 이권 빼앗기죠. 그래서 서재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도 있지만 이권수 운동 했었다라는 거. 주로 러시아한테 집중되었었고 특히 요거. 그리고 관리가 참석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조를 채택했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까지 설립을 하려고 했었죠. 중추원이라는 거. 하지만 수구 세력의 모함으로 공화정 한다는 모함으로 보부상 때문에 해체당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이런 거. 입헌 군주제적인 요소랑 의회를 만들 뻔했었다라는 거. 자, 대한제국 고종이 들어왔죠.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과 광무 연호를 쓰죠. 그래서 광무개혁 9번 신청. 그래서 헌법 전제 군주제적인 요소가 있고 지계를 발급했었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나온 자료들, 사료들 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전봉준, 동학 지도자, 사별통문, 서로 주고받던 카톡, 그리고 4대 강령, 뭐 이런 것들 읽을 수 있어야죠. 패전개혁안, 이런 것들 다 갑오개혁 반영이 되죠. 그리고 여기 반외세적인 게 있고 12번은 반영이 안 됐었다고 그랬죠. 이건 이승만 때나 반영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갑오개혁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국모의 원수, 을미사변, 머리카락,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을미의병, 아간파천을 계기로 이권을 빼앗기지만 갑을미개혁이 중단된다는 거.
자, 독립협회 서두피 만들었고, 자, 독립문 만들었고, 헌의육조. 그래서 독립 이런 거 봤었을 땐 입헌 군주제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의회를 만들려고 했었죠. 중천 간지에. 그리고 독립협회가 쪽팔립니다. 돌아오십시오 했더니 돌아와서 환구단에서 바닥은 네모났고 지붕은 둥그란 환구단에서 황제에 취임했었죠.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 근대적 토지면서 직위를 줬었고, 헌법 대한민국 국제를 만들어서 황제한테 권한을 몰아줬었고, 그래서 우리도 황제가 있었다. 고종 황제 다음에 누구 황제예요? 아들인 순종 황제. 순종의 연호는 뭔지 알아요? 고종은 광무, 순종은 뒤에 배우겠지만 융희입니다. 융희.